홈런!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동문 홈런 치세요! 윤석열 화이팅!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윤석열 동문 윤석열 화이팅! 중앙고 야구를 사랑하는 윤석열 동문 믿습니다. 멸멸멸쿵! 윤석열 홈런! 멸쿵! 윤석열 랜디 액션!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선거 때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각 분야의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이 후보 저 후보 뭐 지지 성명들 많이 하고 또 왜 지지하는지 그 이유도 밝히고 또 스타급들이 다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 스타들이 체육계 스타들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영화계 뭐 이런 스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면 샛빛으로 이렇게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감독 정초신 감독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초신 감독님. 네. 예.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초신 감독님, 시청자 여러분, 우리 홍영학 TV 통해서 많이 봤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동문의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원전에 많이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실제는 영화 감독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90년대 초중반에 그 몽정기라고 청소년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히트를 치고 사람들이 참 잔잔하게 많이 봤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도 청소년 드라마가 그 이후에 굉장히 각 방송마다 주류를 이뤘던 게 이 몽정기가 기폭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몽정기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영화 감독을 해오시고 요즘은 또 모델로서 시니어 모델로서도 좀 활동을 하시고 이러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이 네. 나오셨는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의 그 고등학교 동문으로서 영화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윤석열 후보의 찐팬, 네. 찐윤팬이라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가장 그 안타까운 것, 예. 가장 크게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영화라는 이런 그 예. 매체의 예. 그 매체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찌 하다 보니 예. 너무 그 이 편향돼서 이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저는 거의 혼자 이 보수의 어떤 대표를 맡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혼자 싸워야 되나 뭐 어떨 때는 막 2만 대 1 어떨 때는 10만 대 1로 싸우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선거라는 이제 이 초유의 또 사태를 맞이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러려니 늘 그러려니 하고 그냥 늘상 저는 그 이제 보수를 찍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여기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보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이번 선거에는 느닷없이 성렬이 형이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문제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제 내가 보수를 찍는다. 나는 영원한 보수다. 나는 극렬 보수다. 이렇게 하는 거와 양상이 좀 달라진 거죠. 느닷없이 이제 그 고등학교 선배가 출전을 하시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무조건이죠. 이게 원래 그 예전부터 이제 그 고등학교 선배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이제 막무가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또 성렬이 형이 또 출전을 하셔서 미친 듯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여기저기 활동 많이 해요. 보면은 네. 뭐 어디 가서는 어떤 단체 대변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디 가서는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뭐 그냥 영화 감독이 아니라 보니까 선거 여기 외곽대에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참모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홍인학 TV도 나와가지고 아유. 무료 광고도 많이 아유, 해주고.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저도 잘 아는 처지니까 네. 얘기인데, 그 뭐 이름을 밝혀도 되겠지만, 같은 고등학교 동문 중에서 선배들 영화 감독 보면 영화 감독, 영화 배우 전부 다 네. 좌편향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이때까지 뭐 유명한 분들이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예. 신철이라든지, 아, 예. 그 다음에 여균동 감독, 아유, 두 분 뭐. 대표적인 뭐 짱짱하십니다. 예예예 좌편향되신 네.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가끔 영화계에서 아유, 가끔 그럼요. 만나죠. 자주 만나죠. 예. 자주 만나면 만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철 형님이나 균동 형님도 그냥 뭐 그쪽 편에서 볼 때는 그냥 내놓은 아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나 혹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좌편향돼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좌편향돼 있다고 얘기는 하기보다는 좀 진보적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진보적이냐 하면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를 하려면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그 권력 구조와 모든 그 자기를 쥐고 있는 모든 그 영역을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자유를 가지려니까 현 체제를 무조건 반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성향이다라고 하지만 공산주의 안에서는 예술하는 사람들은 반대죠. 그쪽에서는 그쪽에서는 무조건 또 반대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분들은 이제 뭐 그거는 좋은데 보면은 이제 뭐 진보적이라서 이렇게 좀 좋은 거를 남들보다 좀 빨리 생각도 받아들이고 가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 특정 정파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그런 영화를 많이 기획하고 감독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경우는 좀 전체적인 어떤 그 국민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창조와 창작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냥 압도적으로 한쪽 편으로 치우쳐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늘 진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면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건 진실이 아니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같은 정도의 성향으로 같은 정도의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게 발전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압도적으로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있으니까 영화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가 저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모든 얘기들이 그쪽으로만 가게 되고 이쪽 편에서 만들려는 얘기들은 만들면 또 막 집중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느 쪽이 진리고 어느 쪽이 진실이 아닌 것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전에 조금 어려워요. 네. 영화학에서 얘기하는 아니 영화 뭐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본 애들하고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정 감독님은 그러니까 유일한 보수 뭐 유일하다고 그럴 수 있겠죠. 보수 영화 감독 중에 한 분인데 그러면 정 감독님이 그쪽 분하고 그럼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쪽 분들하고 이렇게 좀 추구하는 각도가 나는 보수다. 보수 영화 감독이다. 이렇게 추구하는 각도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흥행이 많이 성공은 안 했는데 남남북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남북녀라는 영화는 남쪽에 있는 대학생과 북쪽에 있는 대학생이 연변에 가서 거기서 고구려 고분을 공동 발굴한다라는 것을 테마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고구려 고분이 연변에서 발견됐다는 건 보수적 시각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없이 많은 그 영화를 하는 사람들과 영화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구려 고분이 연변에 발견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아무런 그 고증 없이 영화를 마구잡이로 만든다라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고구려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한 명 있습니다. 한 명도. 중국에는 네. 고구려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5천 명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이잖아요.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공산당이에요. 네. 거기에 동북공정을 하느라고 맨날 우리나라 뭐 지금 한복공정 한다고 덤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긴 고구려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박사를 딴 사람이 5천 명이고 우리는 고구려를 가지고 박사를 딴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러면 5천 대 1이에요. 이 게임이 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중국에서 만약에 연변에 고구려 고분이 발견되면 걔네들이 그걸 세계적으로 그걸 연변에 고구려 고분이 발견됐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묻어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고구려 고분 따위가 나오는 게 뭔 관계가 있어요, 중국 애들이. 나오자마자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싹 깔아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얘기. 보수가 가지는 가치를 진보의 가치로 무조건 그렇게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생각하거나 폄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는 진보의 생각을 그렇게 막 무대뽀로 이렇게 밀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편향돼 있다 보니까 싸우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99대 1이면 뭔 수로 싸웁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뭐 영화가 기본적으로 픽션을 근거로 하지만 그래도 그 팩트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보는 그냥 진영 논리로 지금 싸움을 그렇죠. 한다는 예.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런 네. 정도 하고 그 좀 얘기를 좀 선거전으로 네. 들어가서 선거전으로? 예. 네. 왜 아니 편히 그냥 갔으면은 그 여균동 감독이나 뭐 몇 년 선배 이런 분들 같이 합작해가지고 같이 쫓아다니고 이랬으면은 돈도 많이 벌고 더 유명해졌을 수 있는데 왜 그 우파의 길로 보수의 길로 갔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특히나 이제 뭐 선배가 나오니까 고등학교 선배가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정권가 맞서게 된 이유가 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파의 길로 뭐 특별히 들어쓴 게 아니고 원래 우파입니다. 예. 타고나기를 우파라고 저는 예. 늘 얘기를 했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우파라고 하면 오른손잡이라고 그렇죠. 오른손잡이입니다. 예, 저는 그냥 이거 뭐 우파 좌파 이거보다는 그냥 보수 진보 이렇게 예. 보수 진영과 이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뭐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화계가 양분됐습니다. 양분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한쪽으로 다 가고 저 혼자 남았으니까. 그건 양분이라고. 그래도 뭐 제가 한쪽을 다 대표하고 있으니까 양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당 100? 일당 100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일당 2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그때 당시에 그 집행위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시장이 집행위원장님을 해촉을 해버렸습니다. 잘랐죠.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영화계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이라고요. 오케이. 정치적인 것까지 좋아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화인들하고 저하고 제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거를 막느냐. 아니, 정치적인 건 정치적인 거지. 그건 정치적인 건 니들끼리 싸워야지. 왜 정치적인 거 가지고 영화제 가지고 뒤집는 거야 라고 저는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정치 성향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수인 시장이 정치적으로 진보인 집행위원장을 아무런 의미 없이 해촉을 해버렸으니까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영화제 정치적 탄압이 나온지 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09년 현재입니다. 그때 당시 영화계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당시 9회였던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 나갔냐고. 니들 뭐 해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영화제가 9회 동안 오는 동안 너네들이 입장료 1,000원이라도 낸 적 있냐고. 영화하는 사람들 다 공짜로 와서 본 주제 느닷없이 인제 와고 자기들의 입지가 이상해지니까 영화제를 없애야 된다는 이런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맞붙어서 너네들이 10만 명이 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없애겠다고 덤벼도 나 혼자 막는다. 나 혼자 너네들 정도는 다 막을 수 있다. 이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영화제를 막으면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원래 그냥 단순히 그냥
심정적으로 이렇게 나는 늘 우파야, 나는 늘 보수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2009년도가 계기가 됐구나. 2009년도에 갑자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예, 우파의 괴수, 보수의 아이콘. 화신, 예, 이렇게 돼갖고 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럼 알았어, 뭐 이걸 커밍 아웃도 아니야. 나는 원래 보수야. 나는 타고난 보수야. 난 찐 보수야. 그러면서 쭉 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늘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오면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지난번 이렇게 선거 때도 막 뭐 말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홍 후보님이 얼마나 말을 험악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사이다고 뭐고 그냥 뭐 말을 워낙 험악하게 해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도 저도 그때 이랬어. 아니 뭐 홍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는 그냥 홍 후보를 찍어. 너는 문을 찍든지 만들지 마음대로 해. 나는 사람 보고 안 찍어. 야, 니들은 아직도 사람 보고 찍니? 야, 정치가 말이야 정치 후진국 중에 정말 후진국이 저기 뭐 지금 엊그저께 처음 창립한 나라냐 우리가 지금 이승만 정권이냐고 사람 보고 찍게. 야, 그럼 아직도 지금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 뭐 갈아봤자 돈 못 산다 이거냐? 진영 논리로 가야 진정한 민주주의야. 뭔 소리라고 있는 거야? 아니,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대대를 이어가면서 그럼요.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아니 진영으로 그래서 갖고 균형을 가는 거. 맞추잖아요. 그게 균형을 맞추는 거지. 무슨 아니 트럼프랑 안 찍고 바이든이나 찍고 이거 장난하냐? 물론 선거 때는 당장 이슈가 없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되니까 사람을 갖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진영을 찍는 거지. 그 지금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성렬이 형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보수가 괴멸됐었습니다. 예. 보수가 괴멸되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아이콘이 없어요. 아이콘이 없으면 승산이 없는 겁니다. 그럼 게임을 운영하는데 우리는 아이콘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진영 논리로 싸운다고 해도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고 지금 있는 후보들 가지고는 이제 국민적인 심판론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완전히 포기 여기 답도 안 나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물을 하나 국민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영화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전 세계를 히트했던 영화 그냥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제일 손쉬운 걸로 할게요. 스타워즈. 주인공은요. 처음에 이 안드로메다고 뭐고 뭐 거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요. 주인공은 격정적인 전쟁에 나가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스타워즈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본 스타워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은 저 안드로메다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레아 공주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악의 세력이 주인공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하지 않겠다고 하던 거를 결국은 할 수 없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럼 우주를 구할게. 그리고 나가서 이제 스카이워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웅, 그러니까 이 마이클 캠벨이 만든 영웅의 길 있잖아요. 영웅의 길.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내는 기본입니다. 오케이. 윤석열 후보가 영웅이죠. 영웅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중에 얘기 듣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네. 사실은 그 사이에 대중 정치인이 대중들한테 이게 흡입되고 대중들을 어떤 뭔가 좀 앞에서 이 일을 해결해 줄 대중 정치인이 없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다퉜는데 또 특히나 진영이 넘어갔고 이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중 정치인으로 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은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았었어요.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싶지 않았었어요. 이 나라를 도탄으로부터 구하고 싶지 않았었다니까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막 밀어붙인 거예요. 밀어붙여갖고 그 안에 잠자고 있는 영웅을 끄집어냈다니까요. 그 물론 우리의 위대하신 정말 이번에 정권 교체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추미애 선생님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죠. 왜? 잠자고 있는 영웅을 끄집어내 주셨으니까 추미애야말로 정말 추다르크입니다. 정말 위대하죠. 추미애가 없었더라면 윤석열이 없었다는 말을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 그 악의 축이
예. 영웅을 자극함으로써 영웅을 탄생시키는 거죠. 영웅이 탄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 국민들이 그것을 밀어붙여줍니다. 예. 그래서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요. 아니 쟤는 뭐 아니 대통령은 뭐 배웠어야 되는 거냐? 아니 영웅도 원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가져가는 길이 있다. 윤석열이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정의로운 길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가져가는 행로가 이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완벽하게 변할 수 있는 것. 이 힘이 바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저기 뭐 어디 우리 소설 보고 그냥 영화도 마찬가지로 소설 보고 뭐 무슨 다른 어떤 작품을 봐도 항상 이 시대에서는 이 시대가 그 힘들고 갈급하니까 기대하는 게 영웅이지 않습니까? 히로. 네. 그래서 저 우리 그 정초신 감독님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시대를 구하러 이 나온 영웅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 맞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저것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저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영화도 좀 많이 만들 것 같은데. 계획 있으십니까? 저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뭐 위인전기전집을 만드는 그런 쪽은 아니라 예.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만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에 관한 영화를 만들거나 윤석열에 대한 뭐 전기를 쓰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뭐 어부지리 내지는 혹은 이걸 가지고선 어떻게 좀 돈을 좀 만져보겠다라는 분들이 막 덤비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조국을 도탄으로부터 구하는 거죠. 네, 조국을 도탄으로부터 여기서 이 조국 하니까 안 되겠. 우리나라 이것도 안 되겠는데 그냥 국가를 도탄으로부터 국민들을 이 엄청난 이 고난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전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는 그건 아니에요. 반은 지금 흥미진진하게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공평해지고 공정해지는 건 그 지금 현재 문정권이 얘기하는 게 공정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공평하고 공정한 거 저는 공의로운 사회와 그 예전에 국민교육 현장에 나오잖아요. 인류 공령에 이바지한다고 할 때 공령. 저는 공령하는 사회가 진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 발전하고 함께 먹고 살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정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정말 결코 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정말 한 5분 갔다 왔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청와대에서 그 각종 사람들이 넥타이 안 매고 커피잔, 종이 커피잔 들고 환하게 웃을 그 딱 5분. 그 이후로는 뭐 맨날 가본 나라예요. 더 심하지. 그들은 더 심한 나라예요. 뭐 맨날 똑같은 나라였지. 뭐 지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가 아니고 맨날 가보던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뭐 환하게 웃고 말이야. 그렇게 얼마나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전 국민이 행복한 웃음을 짓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뭐 딴 데다 집어넣고 자기 딸내미 딴 데다 집어넣고 맨날 그 짓 할 거 뭐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밥 빌어먹는 것도요. 밥 잘 빌어먹던 놈들이 잘 빌어먹는다니까요. 이거 뭐 완전히 정말 저는 그들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지난 5년간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정말 정말 전부 다 그 나라 가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정치적으로 순수하고 영웅을 꿈꾸지 않았던 사람이 억지로 국민이 만든 영웅이,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초신 그 감독님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꼭 당선돼야 된다고, 그건 사필 기정이다.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돼야 된다는데, 자, 근데도 지금 사실 국민들은
요번에는 이길 수도 없는 선거고, 참 이길 수 있는 선거고, 그 다음에 져서도 안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게 한 60%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해요. 네. 왜 불안해합니까? 지금 근데 윤석열 후보가 뭐가 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죠? 그걸 좀 어떻게 고쳐야 됐어요? 저는요, 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압도적 승리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압도적 승리가 안 되는데 압도적 승리를 자꾸 집착하는 데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건 압도적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재판과 전쟁과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 지면 바로 전쟁에서 지면 전범이고요. 재판에서 지면 바로 범인이고요. 선거에서 지면 바로 범죄자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완전히 압도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시작을 안 하거든요. 전쟁에서 선전포고라고 덤빌 때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덤비지만 100%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저쪽에서 이미 꼬랑지를 내립니다. 선전포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냥 뭐냐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소련하고 아니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 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등판에 미국이 있으니까 저렇게 덤비는 거죠. 그럼 소련이래. 러시아와 미국이 붙으면 거의 비등비등하거든요.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해갖고 한 방에 끝날 것 같으면은 이쪽에서 깍소리도 안 해요. 그렇지. 이 선거는요. 압도적 승리. 내가 이번에 하면은 90% 내가 이거 90%는 내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90%를 이기면요. 그거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세요. 빨갱이. 빨갱이에요. 빨갱이 선거. 그럼요. 그게 빨갱이 선거죠. 네. 6대 4만 돼도 빨갱이 선거예요. 이 51대 49 선거를 하니까 늘 그게 위태위태하고. 여러분 선거에 가면 재판에 가면요.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무고의 명예훼손에 별짓을 당한 것도 거의 5대 5예요. 왜? 이쪽에서 윤석열 검사를 내보내면요. 저쪽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나와요. 그 도찐 개찐들이 나와가지고 미친듯이 서로 싸우니까 5대 5예요. 그러니까 순간 하나만 딱 잡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압도적으로 이기진 않아요. 저는 이번 선거에도 성렬이 형이 51대 49로 이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51대 49다 보니까 부정선거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압도적이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5천만 명 중에 3천만 표, 3천만이 유권자야. 근데 2,800만이 성렬이 형 찍을 것 같아. 그럼 저쪽에서 이재명이가 무슨 수로 그걸 뒤집겠습니까? 이건 무슨 컴퓨터 조작을 해도 너무하지. 아니면 가서 찍은 사람이 10명 중에 나올 때 출구조사를 하는데 출구조사하는 3, 4를 다 구워 삶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제는 종편 5개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채널에 나오는 애들을 다 구워 삶아야지 이 출구조사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그 출구조사가 나온 걸 갖다가 출구조사에서 10명 중에 9명이 찍었다고 그러면 그걸 무슨 수로 그걸 뒤집습니까? 무슨 수로 부정선거를 해요? 그렇지. 근데 5명이, 10명이 나왔는데 이번에 5명이 여기 찍었고 5명이 여기 찍었대. 그러면서 계속 그런 빈도로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100만 표만 조작하면 되니까 우리가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전 국민이 감시를 해야 된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정 감독님 말씀은 지금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사실 뭐 결과도 거의 비등비등한데 그래도 기본 바탕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죠. 그래도 대통령감이니까 네. 그래도 윤석열 후보니까 예.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럼요. 지금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윤석열 후보를 믿어라. 그렇죠. 내가 후배로서 아주 잘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찍어주세요. 이 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건요. 옆에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 옆에 사람한테 누굴 찍으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여러분 한 사람만 예. 제발 3월 9일 날 딴 데 가지 말고 그 전날이나 뭐 며칠 전에 어떻게 좀 대충 찍고 어디 그날 놀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사전 투표하지 말고. 네, 사전 투표하지 말고 뭐 사전 투표는 말이에요. 예, 어쩔 수 없을 때 사전 투표하셔야 돼요. 뭐 그날 뭐 해외 이민을 가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그날 뭐 본인이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든가 아니면 이게 그런 뭐 골프 약속이니 이런 거 가지고 사전 투표하지 마시고 예. 벌써 지금 약속 3월 9일 날 잡아놓으신 분들 참 그 큰일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3월 9일 날 그날 가서 찍으시라고요. 오케이. 웬만하면 또 저는 또 이걸 또 권장합니다. 예. 아침부터 가서 찍지 마시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점심 이후에 예. 좀 쫙 나와 해서 예. 표가 아니, 물론. 끝날 무렵에 갑자기 많이 생겨야 예. 이게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뭔지도 알고 그걸 어떻게 행사하는지도 알고 왜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거는 국민 수준에 우리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맡겨주시고 사실은 정 감독님 이렇게 나오셨을 때 그 대표적인 보수 블랙리스트였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고난을 받고 지금 진보 소위 좌파들만 블랙리스트로 고난을 받은 걸로 지금 막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 감독님 같은 보수들이 우파 보수 영화계 인사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고난을 받는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다음 기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궁금증 풀어줬습니다. 네. 영화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왜 이 지지 선언을 저쪽 진보 좌파 쪽만 많고 우파는 없느냐 이럴 때 지금 우파 영화인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홍인학 TV에 이렇게 정초진 감독님이 대표로 나와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암바둑의 역사는 71년도에 시작을 해서 50여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 유창혁 구단을 비롯해서 1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암바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천단을 돌파한 명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체육대회 대상은 윤석열 동문이 직접 이 바둑판을 수여해 주십시오. 윤석열 동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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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동문, 충암 동문 프로기사 천단의 힘을 모아 드립니다. 화이팅!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